예, 안녕하세요. 윤봉희라고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통합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략 지금 저희가 가장 또 핫 이슈가 이제 수능을 보는 과목이 또 통합과이라서 거기 많이 궁금한 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저희 남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바로 위 선배들이죠.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이제 저기 많이 갈리게 되는 부분인데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통합과학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랑 바로 앞 세대들이 배우는 거랑 많이 내용이 달라졌나 아니면은 우리가 더 유리한 건지 그 아이들이 유리한 건지 많이 여쭤보시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바뀐 건 없어요. 큰 틀은 똑같고 그래서 원, 투 지금 과목 총 4개 주 단원으로 돼 있고 요 단원에서 이제 요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거 보게 되면은 맨 앞에 이제 1단원하고 6단원이 추가가 된 거고 나머지 이제 그 4개의 단원은 그대로 거의 현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도 크게 뭐 내용이 어려운 점이라든가 뭐 심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저희들 예비고 1학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뭐 내용적으로는 크게 저희가 뭐 유리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으로 우리가 볼 때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가 많으셔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요런 부분이라 봐요. 요런 부분은 저희 어머님들께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하다가 지금 현재도 통합과 아이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통합과만 하면 대학교 들어가요 선생님?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과목이라도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좀 덜 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가장 큰 오류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통합과만 한다고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느냐 수능을 잘 보면 되죠. 뭐 통합과 자체가 과목 하나만 아니기 때문에 국영수까지 모두 다 잘 봐야 되겠지만 일단 추 포인트가 뭐냐면은 수시의 비중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어찌가 됐든 간에. 그래서 수시 비중이 거의 못 나와도 30에서 40%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과 그 하나만 믿고 정시 하나만 믿고 달려들었다가는 크게 불이 데일 수 있다. 이런 부분 꼭 상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뭐 통합학 자체는 당연히 중요한 건 맞겠지만 그렇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수능만 볼 거기 때문에 2학년 때 물화생기에 대해서 나는 공부 별로 안 해도 돼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오점을 남기기 쉽습니다. 현재 저희가 바뀐 교육과정 보게 되면은 통합학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고 오히려 물화생지 같은 저희가 예전에 원투 과목이죠. 그 과목에서 엄청나게 변화 같은 게 커요. 그 변화폭을 보게 되면은 현재 통합각이 들어가는 내용의 90%가 현재 물화생지 저희가 말하는 흔히 원이죠. 일반 선택이라 불러주게 되는 2학년 때 선택되는 요 과목에서 거의 90%가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2학년 때가 통합각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학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로 연결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꼭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께서 아시고 꼭 과탐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줄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오해가 좀 심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학교별로 저희 아이들이 또 학교마다 또 교육과정 현재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통합학 같은 경우는 크게 교육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 학교들은 단원을 순서대로 지나가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1단원부터 2, 3, 4 쭉 그냥 1단원은 1학기 중간, 2단원은 2학기 기말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교육과정은 통합과학의 물화생이 파트 영역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책을 좁게 잘게 쪼개가지고 물리 파트만 골라내서 물리 전공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생물은 생물대로 또 지학은 지학대로 이렇게 전공 선생님이 가르치는 파트. 그래서 이 분위기가 초기 학교별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교육과정 원 한 단원 가지고 쭉 들어가는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 요 일대 학교만 예시를 드리자면은 순서대로 들어간 학교는요. 이렇게 통합과학만 더 불어서 더 나가서 원과정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뭐 영동구라든가 단대부고 진선여고 이런 애들은 일단 통합과학과 더불어서 원과목까지 같이 하는 병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얻는 이점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탐에 대해서 3개만 선택한다 하더라도 4과목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렇게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문화생지 쪽에서 나간 학교들은 이건 시간 실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 티오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원과목과 병행하는 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들어간 학교들은 통합과학만 거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파트가 되겠고요. 저희 아이들이 올라올 때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물론 시기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애들은 대부분 단원 목차 순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대신에 원과정은 병행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본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이제 거의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게 거의 예상치인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학교마다 다시 또 뭐 학교마다 교육과정 잡는 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물화생지적으로 또 쪼개가지고 나가는 학교도 분명히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는 순서대로 갈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두 가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특징만 간단히 파악을 해보자면, 저희 애들 어느 교육과정에 또 해당할 수가 있는지 또 거기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원 목차 순서대로 진행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두드러지게 문제점도 드러난 부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비정원 파트가 분명히 생기죠. 생물 선생님인데 1, 2, 3, 2 쭉 가리키다 보게 되면 물리 파트도 나올 거고 화학 파트도 나올 거고,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가볍거나 아니면 심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두각이 드러나게 됐고, 근데 지금은 그런 파트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벌써 시행된 지 벌써 통합과 벌써 8년째 거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선생님들 다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 거의 전공자나 거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파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교육과정 2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전문성은 되게 좋습니다. 전문성은 되게 좋은데 시험 범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쪼끔 쪼개고 화학에서 쪼끔 쪼개고 생물에서 쪼끔 쪼개기 때문에 아이들부터가 집중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건 단점도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부터가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정도로 되게 혼란스러워, 약간 그런 분위기로 쪼끔 약간 쪼끔 산만한 분위기 가는 경우가 좀 많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이 쪼끔 단점은 단점이지만 조금 전문성은 좀 더 확실히 더 좋은 케이스, 요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인제 앞으로 인제 어떻게 이제 개정된 통합각을 준비하냐, 이제 요걸 저희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PSH 진행되는 반에서 1차 개강이 좀 진행이 다 됐거든요. 17회차 가지고 저희가 천천히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다른 학원, 다른 강좌들 솔직히 몇 안 될 겁니다. 현재 예비고, 그러니까 저희 때 시작할 때가 예비 중3 이었으니깐요. 그때 시작한 학원들 강좌도 많지도 않았고, 보게 되면은 10회차로 옛날에 통합각 했던 것처럼 짧게 끊어서 그런 파트로 가는 그런 강좌들도 있었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학원에서 10회차 타율을 짧게 끊어서 갈 건지 17회차로 길게 갈 건지 할 때 무조건 17회차로 가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회차로 가고 있고, 역시나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 보게 되면은 정말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과학에 대해서 무지한 정도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교에서 도대체 뭐를 배웠을 정도로 기초 자체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그거 하나하나 잡아가게 되기 때문에 '야, 이거 10회차로 만약에 들어갔으면 난리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 그 부분 가지고 저 길게 진행했다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제대로 꼼꼼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저희 세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선행 과탐 과목 연계해서 항상 고려를 좀 해 줘야 돼요. 이 파트는 뭐냐면은, 현재 저희 아이들이 물리도 하고 있고 화학도 하고 있고 생물도 하고 있는 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파트에서 현재 들어가는 통합각과 연계되는 파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트가 연계가 돼서 항상 같이 들어가야지, 물화생지 따로 배우고 통합각 따로 들어갔다가는 효과 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현재 배우게 되는 파트가, 야, 너 통합각이 요 파트에서 요 파트가 또 배우는 파트에 똑같이 들어가는데, 요런 식으로 아이들은 좀 많이 인지를 시켜주고 좀 주지를 시켜줘야 좀 선행 과목에 대해서 확실히 좀 효과가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암기,
그다음에 서술형 쓰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안 돼요, 정말. 암기 암기하는 방법부터를 몰라요, 아이들이. 정말. 그리고 지구력이라고 그러고 흔히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구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문장 같은 것도 서술형 또 아이들한테 내주게 되면은 정말 거짓말하고 5글자 이상을 못 써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 드리냐면요. 현재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통합과학의 변별력을 가지게 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에서 변별력이 대부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 분포 요런 것도 제가 많이 보여 드리는데 이때 같은 파트들은 보게 되면은 대부분 성적이 잘 나왔죠. 이때 객관식으로 100% 진행된 학교였어요. 제가 막고등학교 주 단대 보고들인데 이때들은 100점 비율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이제 2022년도 거거든요. 확 떨어지는 거 보십니까? 그때 이렇게 중간고사 때. 원래 요 아이들까지 포함시켜서 원래 가채점 일과 모두 100점짜리 아이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근데 막상 성적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놈의 서술형 때문에 단어 하나 잘못 썼다고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 자석과 자기장을 구분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단어 감점시켜주고 누구는 똑같은 답인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부분 점수고 누구는 아예 점수가 없고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그래서 서술형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또 나중에 집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의도, 그다음에 그 답안에 대한 어떤 문제 출제의 어떤 유형 그런 것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정말 1등은 맞게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분명 저희 아이들도 서술형 때문에 등급차가 확실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미리 하시고 이런 서술형 쓰는 방법들, 암기하는 방법들 충분히 연습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저희 아이들까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일단 보시면 아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과학과 현재 저희 아이들이 또 배워야 되는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탐 과목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요 과목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배우는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1, 2에 대해서 보게 되면 2 절반, 1 절반 거의 곳곳이 막 섞여 있어요. 현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근데 저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파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요. 일반 선택이 2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지 파트거든요. 그리고 직업 선택 같은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선택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진로 선택 파트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2학년 때 연계되는 물화생지 파트가 현재 배우게 되는 저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통합과학에 거의 90% 이상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표로 봐야지 아 대략 이런 파트로 결정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1단원과 맨 끝에 6단원 같은 경우는 물학생인 파트에 이제 영향은 없고요. 현재 교육과정상 뭐 로봇이라든가 신소재라든가 그런 파트가 추가된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된 파트는 2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주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교육 저희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현재 저희들이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재 문제도 보게 되면은 기출문제 바탕으로 응용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문장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그래서 변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아이들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 저희가 교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암기 테스트 같은 것들은 아이들한테 제공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암기 테스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업 시간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길지는 않아요. 특강마다 길지는 않기 때문에 내신 준비하는 것처럼 뭐 1학기 중간고사를 뭐 7위 하고 8위 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이들한테 전적으로 좀 자율에 좀 맡겨서 하는 수밖에 없겠고 이런 부분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암기 파트에 좀 부족하고 혼자 스스로 하는 아이가 아니라면은 미리 개별적으로 요청해 주시면요 바로 남기거나 아니면 따로 옆에 조기 붙여가지고 끝까지 완료시켜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들이 암기 파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파트들은 저희가 이제 내신 때 들어가는 파트들인데 이렇게 교과서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조금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어, 일단 저희 커리큘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어, 중2 겨울방학 때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PHS 반이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조금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지금 아니면 늦는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과탐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중학교 3학년부터 2차 개강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좀 약간 방학 일정보다 좀 더 한 주 더 빠르게 좀 개강을 하게 될 건데, 자, 이 중3 겨울 여름방학 때부터는 무조건 통합과학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합과학을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되기 전에 그때 까기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변별력 있는 파트라도 한번 보게 되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파트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부분이 좀 있다라면은 일단은 아이들이 현재 중3 겨울방학 오기 전까지는 한 번은 변별력 있는 파트에서 한번 보는 과정이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길게 보면 2월 달까지인데 이 시간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웬만하면은 주 2회 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반에서 단타로 빨리 끊는 게 나아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물화생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정말. 정말 아이들이 물화생지 아무리 선행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막상 성적표 까게 되고 마지막 포장지 까게 되면요. 정말 해는 게 없어요. 차라리 이게 100%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주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선행하는 파트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저희 테스트 관리는 항상 뭐 일일 테스트는 진행이 될 거고요. 과제 테스트 같은 부분은 과제물에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과제물이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과제 테스트로 진행이 되게 될 거니까 이렇게 테스트는 항상 매주마다 진행이 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제 관리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일주일에 저희가 1회 정도 수업이 되기 때문에 숙제량이 적지는 않아요, 솔직히. 하루에 10문제씩만 푼다 하더라도 일주일째 숙제 한다면 거의 50문제, 60문제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처음에 되게 잘해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은 이제 수업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책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 태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숙제를 못 해왔다. 그럼 계속 누적해서 검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적해서 검사를 하되 못할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허락만 해주신다면은 남겨서라도 진행을 시키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더 분량을 더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해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관리 좀 하게 될 거고요. 개인 클리닉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간은 잡지는 않고요. 예약제로 해가지고 요청해 주시면은 개인 클리닉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교 전담해가지고 붙여서 클리닉 가진 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약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뭐 청취도 결과, 과제물, 평가 점수 이런 것들을 문자 관리로 꼼꼼하게 다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자가 다 나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수 동영상은 어머니께서 요청만 하시면 아이들이 또 요청만 하면은 기본으로 다 무료로 다 제공이 되니까요. 요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잠깐 차시마다 조금 강좌마다 시간 차시가 좀 달라요, 저희가. 그래서 뭐 기본이 10회차짜리인데 거기에서 2회가 더 증가된 게 있고 14회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차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약간 중요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생략되는 파트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로 수업 완강 시 일단 제공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밴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머니께 알림장이라든가 뭐 과제물지 뭐 그날 나간 테스트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과정 저희가 진행이 되겠고 특별히 수업 개요 같은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아까 설명 다 드린 거라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결석만 조금 요거만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결석했을 때 동영상 강의로 많이 대체를 하시는데 이게 마음이 되게 편한데 동영상 강의는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동영상 강의 보는 건 좋긴 좋은데 제대로 되는 경우는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웬만하면 직강으로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직강으로 꼭 수업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이 동영상 강의는 자기 모르는 파트 골라서 보게 되는 복습용 강의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강좌별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인데 저희가 욕 파트는 예전부터 진행이 돼 있어요. 저희가 겨울방학 때부터 쭉 진행이 됐던 거라서 현재 14차시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지금 15, 16, 17차시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이때 이거 들어와도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통합각 자체가 앞부분을 못 배웠다고 뒷부분이 영향받는 건 아니라서 따로 전혀 다른 지우각 파트 또 물리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듣고 나중에 이제 다른 강좌에서 이 파트를 뒤에 빼셔도 굳이 뭐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요 시간표는 아이들 지금 중간고사 때문에 휴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10일부터 다시 15차 시 때부터 시작이 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첫 번째 파트는 1차 개강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건 2차 개강이죠. 이제 저희가 어떻게 시작할 건가 중요한 건데 총 파트를 저희가 2차 개강은 두 가지 강좌로 잡았어요. 여기 지금 뒤에 잘려 있는데 지금 저기 PPT가 잘려 있는데 12차 시로 진행이 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10차 시로 진행되는 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10차 시랑 12차 시랑 뭐가 달라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전체적인 내용 거의 다 골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추가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더 들어갑니다. 12차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에 이 거의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요 파트가 더 추가된다라는 거, 또 정기적 성질, 신소재 파트까지 해가지고 좀 추가가 되는 파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파트, 요 파트가 이제 2학기 과정인데 요 파트가 더 추가가 되면 12회차가 되겠고 10회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각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아이가 12차 시 듣는 애보다 요거 10차 시 들으면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앞에 이제 3차 시라든가 요 추가된 요 파트는 나중에 동영상 강의로도 10차 시 아이들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나중에 겨울방학 조기 개학 때 들어가는 이제 제대로 된 시간표가 되는데 시차수가 좀 길어요. 이것도 잘려 있는데 14차시입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과정과 거의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좀 더 포진이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소개해 드렸던 이 1학기 중간고사 파트 들어갔던 정기적 성질 요 파트가 추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생물 파트에서 요 기본 단위 시스템들 요 단위가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밑에도 지금 잘려 있는데 뒤에 파트 또 2학기 단원이 또 추가되는 파트가 분명히 있어서 좀 더 많은 좀 내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파트가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파트가 좀 14차시짜리 수업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업 자체가 내용이 통합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내용을 다 14차시 뭐 더 나가서 20차시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은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무 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 중요한 파트 위주로 정말 골경화 형성해놔도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응할 때는 크게 무리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말 중에 통합각 때문에 물화생지 원을 선행을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인데 그런 부분을 해도 돼요. 도움 충분히 많이 됩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은 도움 되는 거는 당연히 돼요. 되는데 우리 아이는 물화생지를 선행을 안 했는데 통합각만 하고 나서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될까요? 우리 아이들과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물화생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1등급을 맞아오느냐 그런 건 꼭 아닙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현실상 느낌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물론 물화생일 하는 아이들이 잘하긴 잘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꼭 물화생일 했다고 1등급 했고 연계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통합각은 역시나 통합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이들한테 대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는 없어요.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선행 과목보다도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나머지는 제 소개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교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교재도 웬만하면 다른 강좌들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 교육 2020년도 바뀐 교재로 또 준비가 돼 있고 요 과정은 해마다 강좌가 개설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기해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시간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파트 10일부터 3회 남은 거 미리 하고 이 뒤에 파트에서 요거를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계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2차 개강 때가 가장 빠른 개강이니까 여름방학 때 이제 7월달 중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저희 필수적으로 꼭
좀 수강 좀 부탁드리는 걸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